자, 그럼 바로 7번째 발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업 맞춤용 AI 솔루션을 개발하고 계신 BI의 박기선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아 대표 박기선입니다. 저희는 인공지능 비즈니스를 위한 인공지능 플랫폼을 가지고 나왔고요. 엔터프라이즈 인공지능 플랫폼 소개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과 기관 그리고 정부에서 또 인공지능 개발 비용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개발팀 구축 비용도 상당히 크고 또 학습 비용, 학습 머신 비용, 그다음에 데이터 라벨링 비용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큽니다. 저희가 좀 이런 비용들을 80% 이상 그 비용을 감소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라벨링 툴로만 저희가 그 기존의 시스템에 비해서 현재도 한 60% 정도 비용을 좀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작업들이 개인화된 작업들이었다면 저희가 이걸 팀으로 원본 데이터, 라벨 데이터, 또 모델 데이터들의 이제 보존, 복제, 그리고 공유 같은 것들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그 뉴런으로 저희가 지금 그 제품을 개발을 한 거고요. 프로젝트 관리로 이제 브랜치, 전처리, 라벨링, 그리고 모델 검증, 그리고 이슈 관리 등 이제 그 프로젝트 관리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저희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팀 프로젝트 관련해서 또 필요한 기능들을 대부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 GitHub을 모델로 그 제공을 한 것들이라서 아마 익숙하게 사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전처리, 그리고 라벨링에 필요한 이제 툴들을 저희가 또 그 좀 훨씬 더 향상된 형태로 저희가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훈련 알고리즘도 그 저희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것들도 있고 또 고객들의 요청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좀 꽤 있어서 다양하게 학습 알고리즘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그 현재 가장 상용화된 제품 중에 이제 가장 빠른 학습 머신을 저희가 현재 지금 구축을 지금 해놓고 있고요. 현재 지금 뉴런.ai에서 지금 클로즈드 베타 서비스를 지금 진행을 하고 지금 국토부와 이렇게 그 농식품부와 이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베타 서비스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고객은 저희가 지금 뭐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이제 B2G가 돼서요. 그 국토교통부에 저희가 드론 산업혁신지원센터에 또 드론 실증도시에 이제 드론 인공지능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고요. 또 농촌진흥청의 이제 국립농업과학원의 비파괴 생육 분석 시스템, 그리고 크게는 장기적으로 스마트팜 통합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까지 진행을 해보고 있고, 각각에 맞춰서 그 양쪽에 필요한 알고리즘들을 그 지속적으로 계속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체적으로 저희가 또 데이터 수집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노지작물 쪽으로 그 한국국토정보공사 이제 올해 상반기에는 이제 김제에서 동계작물 생육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삼척에서 저희가 이제 고랭지 작물 생육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립농업과학원 이제 그 스마트팜 작물들을 위해서 그 첨단원실에서 저희가 생육 데이터를 올해 수집을 했고요. 그 내년에는 그 우측 상단의 것이 이제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고요. 그 저희가 직접 임대를 해서 그 사용을 하고 지금 토마토 3,000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과체의료 생육 데이터들을 직접 수집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제 B2G를 좀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고요. 국토교통부 농촌진흥청 쪽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좀 드렸을 거고, 공군본부 쪽에 이제 도로 적설 결빙 예측 플랫폼 쪽에 저희가 추가로 좀 구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B2B로 또 저희가 좀 전환을 하기 위해서 뭐 LX 인터내셔널 그리고 뭐 대학 기관 등을 포함한 이제 교육기관 또 중소기업들도 좀 수요를 품으려고 장기적으로 좀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현재는 또 국내 사업으로 또 전라북도와 전주시와 몇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좀 해외 쪽 비즈니스를 목표로 작년에 그 호주의 IADA 홀딩스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그 왼쪽에 그 IADA 홀딩스의 대표님이신 뭐 퀸즐랜드 대학의 이제 정재훈 교수님이시고요. 오른쪽에 그 IADA 법인이 실제 위치하고 있는 사무실을 제공하고 또 실증단지를 제공하고 있는 이제 네로마인시의 크레이그 시장이고요. 저희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C3.ai 그리고 팔란티어 등의 이제 그 대정부 또 기업들을 위한 이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뭐 올해는 이제 소소하게 이제 매출이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그 지금 장기적으로 그 어쨌건 저희가 이 시스템을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좀 더 그런 형태의 노력들을 좀 많이 할 예정이고요. R&D를 저희가 그 뭐 올해도 한 11.5억 정도, 내년에도 10억 이상 유치를 계속해서 그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들은 자체적으로 꾸준히 확보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현재는 이제 구축 용역하고 솔루션 판매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듯이 클라우드 구독 서비스로 좀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역시 무료 사용 범위를 큰 폭으로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저는 이제 넥슨 코리아에서 좀 실험적인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했었고요. 메타로보틱스 대표로 재직을 하면서 드론 쪽에서는 그래도 꽤 성공적인 브랜드 이제 반디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었고, 현재는 지금 비아 아이디 이제 재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CTO 분께서는 CNS에서 한 18년 정도 데이터 아키텍트로 지금 업무를 보셨습니다. 그밖에 이제 친구들은 저희가 이제 회사가 이제 전주에 있는데요. 그쪽에 지역에서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저희가 영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간단히 소개드리면 알고리즘하고 툴에 사실은 집중하기보다는요, 근본적으로 이제 팀워크하고 또 이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공개하고 하는 쪽으로 인공지능부의 GitHub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소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5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라벨링 문제는 분류 문제의 가장 큰 데이터 소스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사람이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하나 간단하게 질문하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오픈앤쇼어는 소위 말해서 공유 플랫폼으로 가고 소위 말하는 나눔의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비즈니스 회사의 컨피던스는 자금 돈 버는 거거든요. 어떻게 연동할 건지 설명 주십시오. 네, 첫 번째 아마 라벨링을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한 장 한 장의 라벨링 시간이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들을 이제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그걸로 기본 윤곽을 한 60에서 100%까지 다 윤곽을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고요. 그 후에 이제 후속으로 라벨 데이터를 정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능들을 좀 제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가 원래는 애초 이것들을 이제 수익 사업으로 생각했던 것들은 아니고 좀 공공으로 봤을 때 이런 데이터 라벨링 비용이나 데이터를 서로 또 각자 하드디스크에 보관하고 하는 이런 사회적으로 매몰되는 비용들이 이제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저희가 좀 이런 쪽으로 좀 제안을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저희 B2G에서는 사실은 뭐 드론 산업 쪽에서 또 이제 농업 쪽에서 조금 국가적인 플랫폼으로 좀 그런 쪽으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하는 게 좀 목표고요. 그 밖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들은 교육 쪽이나 또 B2C 쪽에서 좀 더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국은 이제 분류 문제는 실루엣 이미지 프로세스 가지고 하시고 네. 그 판때기 가지고 데이터 붙여서 얼마나 실루엣이 유사하냐 유사도 분석 가지고 분류하는 것 같아요. 네, 이미지 처리에 있어서는 중요한 부분이 이미지 칼리브레이션이잖아요. 네. 이미지 칼리브레이션을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조금 기술적으로 설명 주세요. 전처리 기술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고 이제 다양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제 데이터 쪽에 사이언스들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 형태로 이제 데이터 증강 기법들을 이제 동원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확보한 데이터가 이제 한 가지라면 여러 형태의 이제 데이터 가공들을 통해서 뭐 많게는 이제 한 20배까지도 하나의 데이터로 이렇게 증강시켜서 데이터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습을 하는 경우에 문제가 뭐가 있냐면 학습의 결과가 이게 좋을지 나쁠지를 사실은 학습을 돌려봐야만 알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저희는 이제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이제 여러 가지로 계속 지속적으로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어떤 형태의 접근들이 어떤 형태의 데이터 증강 기법들이 실제 이제 데이터 모델 성능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저희가 좀 자동적으로 좀 제공을 해주는 것을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B2G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네네. 이게 지금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네. 이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아까 농업진흥센터라든지 이런 데로 기속되는 게 아닌지 네. 그걸로 사업을 하시는데 어떤 지장을 받는 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네. 뭐 이게 녹화가 돼서 하는 거라서 제가 뭐 어디 집단을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어떤 곳에서는 데이터를 꽤 폐쇄적으로 좀 관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거 내부적으로만 구축해서 사용하길 원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좀 계시고요. 반대로 이제 좀 공공을 위해서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걸로 추가적인 사업 기회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또 그런 형태의 고객님들도 저희한테 좀 계셔서 또 좀 서로 다른 니즈로 저희가 또 접근을 각각 하고 있습니다. 그 소유권이 없더라도 그걸 이제 기반으로 사업하신 데는 큰 문제가 없는지. 네. 네,
저희는 그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어떤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까로 이제 접근을 하고 이런 데이터가 그 기업의 자산이 돼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좋은 프로그래머를 갖추는 것이 회사의 경쟁력이 아니라 좋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그다음 좋은 가공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데이터 자산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그 기본적인 이제 구상입니다. 저희가 현재는 고객사, 특히 B2G 고객사들의 니즈에 맞춰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역 회사처럼 포지셔닝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데, 네. 향후 저희가 좀 스케일업을 위해서는 어떠한 좀 전략들이나 계획들 갖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 저희도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그 현재 단계에서는 그 답을 여전히 좀 찾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저희는 그 용역 사업으로 이제 돈을 벌겠다는 접근이 아니라 어쨌건 이런 부분들이 그 사회적 낭비를 좀 줄이는데 저희 기업이 현재로서는 좀 기여해야 한다고 믿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동작이 잘 완료가 되면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또 저희가 그 요금제로 또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의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8번째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기반 자동차 사고 견적 그리고 보험 청구 서비스를 사업화하고 있는 어메스의 박원재 대표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메스의 대표 맡고 있는 박원주입니다. 저희 어메스는 자동차 관련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고요. 저희 첫 번째로 보험 청구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의 비대칭 때문에 발생한 허위 과당 청구, 그리고 손해사전 지연, 검증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AI 자동차 사고 견적 및 손해사정 솔루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법적으로는 보험사들이 선견적을 발행해서 정비소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AI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금액이 지급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부품, 공임, 도장 검증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보험사 직원들이 업무의 과다나 이런 것들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또 추가적으로 손해사정 솔루션이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AI 자동차 사고 견적 그게 모습인데요. 보신 것처럼 유형, 위치, 면적, 심도, 그리고 오염, 빛반사까지 추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조금 다른 건 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오염이나 빛반사 부분을 좀 잘 잡는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저희 실제 서비스 화면인데요. 차량을 사진을 무작위로 업로드 하시게 되면 먼저 판넬류를 검색을 하고요. 그 판넬에 있어서 다중 스트레스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덴트인지 스크래치인지 부품이 사라졌다든지 그런 걸 분석을 하게 되고 이 분석이 우선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략적인 사고의 피해도를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이제 예를 들어 오른쪽에 이제 버드뷰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은 교환이 필요한 부품, 노란색은 수리가 필요한 부품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AI는 이제 내부 부품이 인식이 불가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정비소에서 내부의 부품이 교환이 필요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도면을 통해서 견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손해사정 솔루션은 보시는 세 가지 엔진에서 보시는 가격, 부품들의 정보라든지 작업 범위, 작업 시간 등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 기능들을 밖으로 빼서 다른 사업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경쟁사로는 국내에는 아우다텍스를 둘 수 있겠는데요. 아우다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비소 단순 청구 솔루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서요. 저희하고는 좀 많이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저희 최종 결과 화면인데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사고의 피해도를 파악하고 추가적으로 AI 견적과 서비스센터의 견적을 비교해 줌으로써 손해사정 시간을 줄여주게 되고요. 최종적으로 실질적으로 교환이 이루어졌거나 수리가 이루어지는 부품에 대한 도해도를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손해사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체 시장은 100조 정도 보고 있는데 저희가 당장 이제 타겟할 수 있는 시장은 1,100억 정도 시장으로 보고 있고 이 시장을 저희가 점령을 했을 때 추가적으로 6조 5천억 시장까지 원활하게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건당 사용 비용입니다. 보험사들 그리고 정비소가 사용할 때마다 비용을 지불하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보험사의 시장 진출 전략은 보험사의 스피드 보상부, 스마트 보상부, 보험사마다 부르는 이름이 좀 상이하긴 하지만요. 그 전체 보상의 30%에 50%를 처리하고 있지만 보상 금액은 외장 위주의 500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이 사실상 자동차에 지식이 없는 직원들이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에서 AI를 활용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손해율을 줄이는 게 첫 번째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저희 부품 적정성 엔진의 CFR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DB 손해보험에서 과거 10년치 부품 청구 데이터를 검증을 진행을 하시겠다고 해서 이거 지금 POC 진행 중이고 내년 4월부터는 프로덕션으로 사용을 또 희망을 하셔서 본사업 또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올해 한 해 동안 DB하고 시스템 연동 등 진행을 하였고요. 현재 파일럿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일럿은 원래 12월까지였는데 2월까지 추가 연장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부품 검증 솔루션 또한 현재 POC 진행하고 바로 사업 단계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저희 뭐 5개년 매출인데 저희 뭐 이상적인 부분도 들어있지만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 BEP는 넘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력 구성은 크게 기술 관련과 영업 관련을 볼 수 있는데요. 기술 관련 저희 CTO하고 AI 관련 어드바이저 해주고 계시는 두 분을 볼 수 있고요. 영업 관련은 저 CEO, COO, CSO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DB 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을 맡고 있고 저희 CSO께서 이제 KB와 삼성을 맡고 계시고 박원민 부사장께서 이제 딜러사들 영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저희 어메스 단순한 뭐 솔루션 제작 회사가 아니고요. 자동차의 처음과 끝을 같이 하는 카라이프 사이클 플랫폼이 최종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 DB 손해보험이랑 지금 파일럿 테스트 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DB 손해보험이랑 기술 실효성 검증이 지나가게 되면 그 DB 손해보험한테만 기술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건지? 그런 기술을 부분은 아니면 아니고요. 이제 부품 적적성 엔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POC가 끝나면 결과값은 KB하고 삼성에도 똑같이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업 검토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뭐 삼성 화재라든지 뭐 네. 이렇게 현대해상이라든지 이런 데로 다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 뭐 네, 해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4대 보험사 위주로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네 군데가 90%가 좀 가까이 되다 보니까요. 지금 고객이 보험사라고 판단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보험사, 그러면은- 딜러사, 정비소 다 네, 보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정비사하고 보험사는 조금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네, 어디에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 플랫폼이 보험사는 줄이려고 하는 거고 정비사는 적정으로 봐주려고 하는 거고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보험사 4대 보험을 합하면은 전체 마켓 사이즈가 우리 솔루션 구독형 솔루션 또는 뭐 저기 그 사스 서비스를 하더라도 연간 어느 정도 할 것 같고 맥스 어디 정도까지 할 건지가 우리 회사의 확장성의 끝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할 것 같습니까? 지금 보여드린 두 가지 솔루션으로는 말씀드린 그러니까 첫 번째 솔루션으로 1,100억 정도 보고 있고요. 지금 부품 적정성 엔진이 오히려 지금 시장 규모를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CFR이 예를 들어 DB 손해보험이 해야 되는 금액이 10조 정도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검증을 진행하고 적발한 금액에 대해서 퍼센티지로 저희가 수익을 받는 것으로 우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첫 5개년에 있어서는 오히려 부품 적정성 엔진은 매해 한 1,000억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손해사정 솔루션하고 별도로요. 그럼 그 1,000억이 결국은 정비소가 부당 청구 또는 과잉 청구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명확하게 사기가 적용되는 6가지 케이스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하면 안 됐었던 것들, 중복 청구가 대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적발을 해드리고 있어서 그걸 기준으로 보험사들은 이제 고발이라든지 추징을 들어가시겠다는 입장이십니다. 아까 잠깐 얘기한 클로즈드 파일 버리피케이션 부분은 네, 회사로서는 좋은데 완료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재청구가 되는 부분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네. 그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요. 보험사 측에서 이제 없는 것으로 확인하고 저희한테 10년을 먼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 보험사기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정도 돼서 이제 10년으로 잡고 계시고 아마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80% 정도 끝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스케줄 확인하니까 그래서 한 8년치, 9년치를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플랫폼으로 서비스를 해주는 그 부분이 네. 그 정비소에서 이미 청구가 일어난 뒤에 뒷단에 해당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인공지능 자동차 사고 견적하고 손해사정 솔루션은 리얼타임이고요. 예. 그 뒤에 부품 검증 솔루션은 그러니까 프로덕션으로 넘어가면 리얼타임이고 지금 현재 CFR 같은 경우에는 지나간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 그러니까 방금 전에 질문하신 분처럼 사후적인 거 말고 사전적으로 네, 정비사들이 그러면은 이 플랫폼 내에 사진을 업로드하고 견적을 보낼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가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견적 들어온 거를 비교하고 손해사정인이 판단하겠다는 얘기인가요? 그 말씀해주신 부분에서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비소들이 이제 만약에 입력 단계부터 그걸 막아주게 되면 솔직히 저희 솔루션의 수익 모델은 또 무너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유통이라든지 다른 데 수익 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 첫 번째 단계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추후에 이제 정말 청구 단계부터 굳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하면서 다른 수익 모델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금 검증 작업을 해서 네. 실제로 이제 부당하게 청구한 걸 밝히지 못한다면은 네. 이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중 비용을 사용하게 되는 이런 네.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검증 작업이 끝난 건 아니죠. 저희가 우선 158개를 우선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10%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총 158건 네. 중에서 10% 정도 저희가 적발을 했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보험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실질적으로 하셨어야 되는 업무를 안 하시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부품 검증을 10%를 그러면 적발을 했다고 해도 그게 실제 검증된 건 아니잖아요. 검증된 것만 10% 정도. 검증된 것만 10%. 네네네. 네. 그러니까 무작위로 158건을 주셨는데 거기서 검증된 것만 10% 정도가 지금 현재 나와서 저희가 재차 검증을 다시 한번 수작업을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9번째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치아 모델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신 빛날 덴탈 스튜디오 박혁준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딥러닝 기반 원클릭 자동 치아 제작을 하고 있는 빛날 덴탈 스튜디오 박혁준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대부분 치과 치료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치과 치료가 마무리 되시는 쯤에 구강 스캔을 하시거나 본을 뜨시고 7일 뒤에 다시 오셔서 치과 보철모를 장착하시고 치료를 마무리하시는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7일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디자인 작업, 그 밀링 자동화, 그 보철모 완성 작업이 있습니다. 밀링 작업과 보철모 완성 작업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디자인 작업은 여전히 수작업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치아 디자인 작업은 치공 산업의 보틀넥입니다. 구강 스캔 과정을 거치고 헤드 디자인을 옮기게 되는데 파라메트리를 늘리고 줄이고 라이벌을 맞춰서 밀링 과정을 넘어가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치기공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치기공 시장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치과 기공소, 치과 기공사, 병원으로 치과 보철모를 거래 납품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장 규모는 국내 시장 1조고 해외 시장 50조입니다. 저희는 현재 기공소를 보유하고 있고 치과 거래처 15개 이상 확보한 상황입니다. 치기공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타 다른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치과 기공사의 응시자 수의 감소와 인력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치과에서는 더 좋은 퀄리티의 보철물과 빠른 제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장에서는 기존 캐드에 AI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1위 3셰프의 오토워크 플로라는 AI 기능은 우측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대로 된 기능을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반 AI 캐드를 시도하려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이사는 윗면은 구현된 것으로 보이지만 밑으로 통으로 내리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윗면과 아랫면이 어느 정도 조화된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솔루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원클릭으로 자동 치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제작 시간은 30초에서 40초 이내에 제작이 완료되고요. 저희는 단순히 빠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치약적 지식에 반영된 그런 AI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하악의 빨간 점과 상악의 빨간 점이 교합으로 맞물립니다. 그 마진 라인 자동 맞춤이 되고 좌우측 초면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2D겐에 대한 이미지 인코더 디코더와 뉴럴 네트워크, 그 3D 이미지 구현을 위한 독자적 설계 알고리즘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아이사는 2D로 치아 자동 생성하는 픽스-투-픽스 관련 기술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에 그 자동차 바퀴 모양 보시면 2D의 다양한 이미지로 바꿀 수 있지만 3D 면에서는 같은 모양으로 통일되어서 3D 구현 기술력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사 사업 동향입니다. 딥러닝 기반으로 연구하고 있는 회사는 아이사, 저희 회사, 그리고 미국 글라이드 외 회사에는 현재 없습니다. 스위시에프는 여전히 캐드 솔루션을 구사하고 있고 미국 글라이드 외에는 구비된 소프트웨어는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해외 시장은 50조를 탐으로 놓았고 세무노는 국내 시장 1조, 소무노는 1,000억 원가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 솔루션이
게임 체인저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대학병원과 연구 성과를 내고 치과 기공소로부터 데이터와 매출을 얻으면서 성장하는 것이 저희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직영기공소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자체 가공하고 있으며 저희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제약 공정 개선 200% 매출 향상과 운영비 60% 이상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디자인 작업에서 제한이 없어져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인건비가 줄어들어서 마진율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내년 상반기에 베타 버전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저희는 최종적인 목표는 소프트웨어 기능의 확장과 치과 기공소 스마트 팩토리의 완성이 저희 목표입니다. 저희 현재 호주의 3대 치과 기공소인 덴탈피아와 MOU를 체결하였고 호주 현지 환자 대상으로 임상 테스트와 피드백을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특허는 총 출원 3건을 하였고요. 12월 중에 한 건 더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치과 기공사 업무 7년 경력이 있고요. MIT에서 컴퓨터 병렬 알고리즘 최적화 연구를 하신 함승현 박사님과 함께 연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플랫폼이 완성이 돼서 납품이 되면 그 기공소가 아니라 치과에도 설치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치과에서는 현재 그 기공소 운영을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그 홍보가 많이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과에서는 여전히 그 대형 치과 기공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치과에서는 대형 치과나 중형 치과에서도 기공실이 꾸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 효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형태들이 많이 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건비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치과든 치과 기공소든 양쪽에서 둘 다 쓸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B2C 모델 사업으로는 치과와 치과 기공소가 되겠습니다. 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원클릭으로 CAD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후처리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인풋해야 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원클릭으로 설계가 될 수 있는지, 저희가 거기에 입력해야 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인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정하게 치의학적인 조건들이 다 일정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기형치하든지 이렇게 안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까지도 저희는 지금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특별히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성공률이 한 60%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아까 발표 중에 저희가 기존 경쟁 서비스 대비 제조 시간이나 제조 원가가 되게 드라마틱하게 좀 많이 감소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시뮬레이션은 지금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좀 테스트가 되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저희는 지금 자체 직영 기공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프로그램이 도입이 됐을 때는 현재 저희 인건비 대비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저희 인원들 지금 총원 연구원들 포함해서 10명 정도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10명 정도에서 이제 6명, 5명 정도가 기공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약에 내년에 베타 버전을 출시했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공이나 사업 업무 쪽에보다는 더 영업이나 매출 쪽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자체 기공소의 시뮬레이션의 결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지런히 10번째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강 진단 그리고 맞춤형 구강 제품 커머스 플랫폼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고차원의 고성준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올라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치과 의사를 그만두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구강 케어 예방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고차원 공동대표 고성주입니다. 발표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칫솔 치약 쓰고 계십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 제품을 고르셨습니까? 아마도 대다수의 분들은 아내가 사왔거나 마트에서 묶음 할인 판매하는 제품을 사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나에게 맞는 제품일까요? 그리고 맞는 양치법은 무엇일까요? 대다수의 분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과에 많은 돈을 쓰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 조사 결과도 이를 증명합니다. 75%의 분들이
나에게 맞는 칫솔 치약을 모르고 있었고 칫솔 치약을 내 구강에 맞게 구매해야 된다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85%의 분들은 현재 내 구강 상태 자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양치는 하되 잘못된 방법으로 꾸준히 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양치질 실천율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근 5년 동안 치주 질환자 수는 57%나 증가했고 한 해 치과 진료 비용은 16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1년에 5만 원대로 개인 맞춤형 구강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리브러시가 있습니다. 자사는 온라인 구강 타입 테스트를 개발했습니다. 집에서 3분 만에 간단히 내 구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맞춤형 제품, 컨텐츠를 제공하여 올바른 예방 습관을 큐레이션해 드립니다. 내 구강 상태를 잘 아는 것, 내 입안을 잘 아는 것이 올바른 구강 케어의 시작입니다. 자사의 알고리즘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문진, 구강 사진과 칫솔 사진까지 분석하여 내 구강 타입을 도출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6가지의 구강 타입 중에 내 구강 타입이 도출됩니다. 또한 해당 구강 타입에 맞춰서 맞춤형 제품을 3개월에 한 번씩 정기 배송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적화된 구강 케어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모든 제품은 자사에서 자체 제조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맞춤형 컨텐츠가 있습니다. 현재 마스크 속에서 나는 입냄새, 어떤 생활 습관에서 기인하고 있을까요? 나에게는 치실이 맞을까요? 치간 칫솔이 맞을까요? 이러한 것들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리브러시는 고객의 니즈에 맞게 정확한 지식을 쉽고 빠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방의 필요성 또한 계몽하고 있습니다. 내 구강 상태를 알고 맞춤형 제품을 받고 맞춤형 컨텐츠를 받으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습관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리브러시는 30일, 45일 단위로 칫솔의 마모도, 치약의 사용량 등 구강 습관 케어까지 멘토링하고 있습니다. 물론 치과에도 이와 유사한 예방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 중심이 아니고 1회 비용이 50만 원으로 매우 고가이며 치과에 직접 가야 하는 불편함, 그리고 단방향 케어 솔루션이기에 재미도 없고 올바른 예방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사는 온라인을 통해 접근성을 키우고 컨텐츠를 통해 다양성을 키우며 구독을 통해 지속성을 높였습니다. 게다가 비용과 시간을 기존 서비스의 10분의 1로 혁신적으로 절감했습니다. 국내 구강 케어 시장은 저가 보급형의 오프라인 판매가 주력인 3대 대기업과 중고가의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중소업체로 양분됩니다. 자사는 판매 채널은 온라인으로 하되 프리미엄 맞춤형 제품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가성비 시장에 진입합니다. 글로벌 구강 케어 시장은 45조 원에 달할 정도로 거대합니다. 국내 구강 케어 시장은 1조 원대이며 생활 위생에 대한 관심이 코로나 시대에 급증하면서 현재 프리미엄 구강 제품의 연평균 시장 성장률은 71%에 달합니다. 이러한 시장에 자사는 알고리즘, 제품, 컨텐츠를 한 번에 모두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토탈 케어 솔루션으로 차별화에 진입합니다. 단순 증상이 아닌 원인과 질환에 포커싱되어 있는 알고리즘, 질환과 상태에 맞춤형 제품, 그리고 40명의 치과 의사들이 직접 제작하는 컨텐츠까지, 이 모든 것은 단순 판매가 아닌 소비자의 습관 개선에 포커싱되어 있습니다. 자사의 올해 매출은 2억입니다. 구강 타입 테스트 이용자 수는 3.5만 명입니다. 내년도는 타입 테스트 10만 명, 구독자 5천 명을 바탕으로 매출 12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 진출에 발맞춰서 국내 매출 500억, 중국 진출 매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타입 테스트는 맞춤형 구강 케어 큐레이션으로 완성하고 제품은 키즈, 실버 라인으로 확장합니다. 정기 구독의 경우 치과 보험과 치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프리미엄 정기 구독으로 확장할 것입니다. 이미 국내 치과 보험사 1위인 라이나생명과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협의하여 다음 달부터 알고리즘을 버전업하기로 하였습니다. 채널 전략입니다. 온라인 자사몰 중심의 D2C에서 타사 플랫폼으로 이점을 하고 오프라인은 카테고리 차별화 스토어 중심에서 B2B, B2G로 진출해 시장과 고객을 확장합니다. 저는 치과 의사로서 전문성과 맞춤형 케어 컨텐츠를 책임지고 공동대표인 차동근 대표는 중국에서의 유통본부 마케팅 부서장 경험을 토대로 중국 시장 진출과 브랜드 마케팅을 책임집니다. 저희는 작년 4월에 설립하고 9월에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아직 1년밖에 안 됐지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리브러시는 모든 국민의 구강 친구이자 주치의가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좁은 병원에서 나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방 케어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주식회사 고차원 공동대표 고성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치과에 일단 서비스가 진행 중에 있는 거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이걸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네. 혹시 기존 의사나 치과협회 이쪽에 뭐 이해상충은 없는 건지 일단 궁금하고요. 이해상충은 없을지 궁금하고요. 기존의 치과에서 네. 의사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네. 플랫폼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면 이제 이런 이해상충 없는지 궁금하고, 법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일단은 고객 유치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확보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문의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 번에 답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타 의료 서비스하고는 다르게, 예를 들면 뭐 강남 언니 같은 경우는 대한의사협회와 충돌이 있고,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와 충돌이 있고, 약 배달은 약사협회와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합니다. 제가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위원입니다. 그래서 함께하고, 내년도에 저희가 내 치아 나이 알아보기라는 알고리즘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개발을 해서 1차적으로 700개의 서울 잇몸 질환 치주과가 있는 병원에 환자 대기실에 뿌리고, 2차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치과 병원에 뿌리고, 3차적으로 전국으로 확장을 해서 이 서비스를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치과 의사들하고 이해상충이 없느냐 하면 저희는 사실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치아 나이 알아보기 같은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객이 본인의 나이보다 많은 치아 나이가 나오게 되면 일단 치료의 시급성을 알게 되고, 치료를 받은 이후에 예방과 재활의 그 필요성을 알게 되거든요. 그걸 토탈로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의료 행위는 의료법의 대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협회는 이익기관이기 때문에 대리하는 건 맞는데 전체 의견에 따라서 또 치과 의사들이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의료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했을 때 대표님이 치과 의사는 한 것은 동의하는데 플랫폼이 한 것이 마치 자격자가 한 것 같이 표현되는 느낌이 있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의료법에서 접촉이 되는 것은 원격 진단과 원격 진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원격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진단을 하고 진료를 했을 때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의 3단계 예방, 진단, 치료 중에 예방에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법을 회피할 수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 서비스 런칭할 때 걱정돼서 국민신문고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자문을 구하고 먼저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서 오케이를 받아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제품을 통해서 예방 케어를 하고 컨텐츠를 통해서 그러한 필요성들과 맞춤형 지식을 전달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업 잘하시는 분들 공통적인 특징이 어떤 미사 여구가 아니라 명확히 그냥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잘하시는데, 네. 대표님 어떤 사업 하셔도 잘하실 것 같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이 정기 구독 서비스라는 이 지출이 지속이 좀 가능할지에 대한 좀 의문은 들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어떤 고가나 이제 사업성으로 봤었을 때는 이게 유지가 되려면은 어떤 분들이 계속 방문을 하고 직접적인 거기에 대한 그 어떤 물리적인 만족과 이제 그런 것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예방 차원이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이런 어떤 구독 서비스의 어떤 지속성, 그 부분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021년 10월 달에 한번 전체적인 조사를 다 했습니다. 저희 정기 구독자뿐만이 아니라 제품 구매자까지 전부 다 조사를 했고요. 다행히 만족도 퍼센테이지 정성적인 평가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 저희가 고무적으로 받아들인 거는 구강 케어에 대한 관심하고 본인의 습관이 변했다고 답하신 분들이 71%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고객 스스로가 이러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계속해서 연간 결제나 저희 같은 경우는 3개월 결제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재구독을 하고 있고, 재구독률은 사실 지금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굉장히 좋다고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의응답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바로 11번째 발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식 하객 그리고 축의금 관리 플랫폼 21도의 이승현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 부부는 똑똑한 하객 관리를, 하객은 간편한 결혼식 참석을 할 수 있는 MZ세대 결혼식 관리 서비스 21도입니다.
혹시 결혼식에 매번 참석할 때마다 축의금을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거나 또는 ATM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리거나 이래서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 그리고 받은 축의금 정리 등을 일일이 다 수기로 하거나 엑셀로 정리하는 등 힘들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이렇듯 결혼식에서 겪는 예비부와 하객들의 문제점들을 해결합니다. 먼저 예비부는 결혼식을 올릴 때 축의금과 관련된 각종 사고 그리고 종이식권이다 보니까 오남용으로 인해서 비용이 추가적으로 지출되며 결혼식을 마치고서는 식권, 하객, 축의금 등의 이런 정보들을 자동화로 정리해주는 방식이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객은 결혼식에 참석할 때마다 축의금 준비 그리고 종이식권이다 보니까 간수가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오프라인으로 결혼식에 참석하기가 매우 어렵고 좀 불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21도는 이 모바일을 통해서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MZ세대 예비부부 및 하객을 타겟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먼저 오프라인 결혼식장에서는 이렇게 저희 QR코드가 설치되어 있고 QR을 찍으면 바로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하객은 방명록을 작성하고 축의금을 보냅니다. 네, 저희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등으로 아주 간편하게 보낼 수 있으며 내가 간 결혼식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예비부부라면 내 결혼식에 참석한 하객과 축의금 등의 정보들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주죠. 저희는 앱이 아니라 웹 서비스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설치해야 되는 등 그런 불편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듯이 이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에서는 이 모바일 청첩장과 연동을 통해서 카톡 브라우저 등으로 모바일로 온라인으로 그냥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식권을 발급하여 식권 개수도 정확하게 카운팅하며 간수도 간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객, 축의금, 식권 등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자동으로 정리, 분류해주며 각종 통계까지 제공을 해줍니다. 현재는 테스트 진행 중이며 실제 예식장에서 진행한 바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계속 모바일 청첩장과 연동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저희 초기 비즈니스 모델을 살펴보게 되면 이 B2C 같은 경우는 예비부부가 이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료를 지불하며 B2B 같은 경우는 예식장, 웨딩 플래너 같이 이런 업체들에 이제 저희가 입점하여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제 답례품 전달, 모바일 식권 이용료 등의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추가적으로 붙을 예정입니다.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저희는 솜을 20, 30대 하객 및 예비부부 그리고 국내 예식장 시장을 자체 추산한 결과 781억이라는 시장이 나왔고 이 웨딩 시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굉장히 큰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진입 전략으로는 예비부부한테는 각종 예비부부가 모여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그리고 웨딩 플래너와 예식장과 MOU를 맺고 이제 예비부부한테 소개하는 식으로 접근할 예정이며 하객 같은 경우는 축의금 수납처에 이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유입이 가능하며 이제 온라인으로는 모바일 청첩장과 연동하여 자연스럽게 다수의 하객한테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같은 경우는 웨딩홀 컨설턴트와 저희가 연결되어 있어 이분을 통해서 각종 예식장에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경쟁사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MZ세대 예비부부 및 하객을 위한 결혼식 관련 서비스는 거의 없는 상황이며 기능적으로도 확실히 차별화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여타 다른 웨딩 서비스들이 예비부부를 위한 일회성 서비스인 것과는 달리 저희는 플랫폼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객이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예비부부는 언제든 하객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하객은 지속적으로 사용하다가 예비부부로도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이제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리텐션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다수의 유저를 모집한 후에 예비부부한테는 결혼의 A부터 G까지 도와주는 결혼식 플랜 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하객은 어떤 관계에 축의금을 내가 얼마 냈고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객한테 추가적으로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고 또한 하객과 예비부 간의 커뮤니티 기능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팀은 각종 웨딩 플레이어들과 이제 파트너십을 맺은 상황이고 팀은 모두 MZ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AI, 빅데이터 그리고 서비스 개발의 전문인 개발자 4명, UI UX 실무 경험이 매우 많은 디자이너 1명 그리고 규모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 중인 마케터 1명, 실행력이 매우 좋은 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달하면 배민이 생각나듯이 웨딩하면 21도가 생각나게 하겠습니다. 둘이 하나 되는 온도 21도 대표 이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 모바일 청첩장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그 결제 자체는 거기서 안 이루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제 사실은 잘못
입금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직접 그 축의금을 관리하고 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얘기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모바일 청첩장 연동 혹은 직접 제작도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축의금을 아까 이제 보낼 수 있는 그런 화면에서 축의금을 보내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가상 계좌가 다 만들어집니다. 예비 부부별로. 그래서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객이 착각할 염려가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계좌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또 이제 예비 부부들의 각 계좌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뭐 누락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현재 결혼 인구가 점점 줄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확장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사업 영역을 커머셜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 같은 건 없나요? 일단 결혼식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시장 자체가 워낙 큰 거에서 이제 집중을 했고, 현재 저희가 들어가려는 이 결혼식 오퍼레이션 시장은 작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는 플랫폼으로서 하객한테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면 이는 완전히 또 새로운 시장이 펼쳐지고 또 결혼에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준비해주는 그런 웨딩 토탈 솔루션으로 확장한다면 또 큰 결혼 시장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하고, 그 후에 더 이제 차후에는 아예 플랫폼을 확장해서 각종 경조사 포털, 즉 장례식장이나 돌잔치나 각종 행사들 이런 거에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확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어느새 마지막 발표 기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시식 그리고 커머스 플랫폼을 사업화하고 있는 푸타 컴퍼니의 장진우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발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온라인 시식 커머스 플랫폼 식후경입니다. 보통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타인의 리뷰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판매자가 제공하는 일방적인 정보나 광고, 지인 추천 같은 간접 경험에 의존해서 구매하다 보니 발생했었던 문제점이나 불편함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타인의 리뷰 같은 경우는 어뷰징으로 인해서 신뢰하기가 어려워졌고, 정보나 광고는 낚시성 정보가 워낙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인 추천의 경우는 식품은 기본적으로 남의 입맛과 나의 입맛이 다르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중소식품 회사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가 굉장히 높거나 마케팅 역량이 뛰어나거나 광고, 홍보 등에 가용할 수 있는 자본이 넉넉한 경우는 소비자에게 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만, 그 외의 식품 회사들은 사실 그런 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식품의 본질인 맛에 집중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직접 먹어보고 구매하세요. 식후경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비자는 식후경에 들어와서 탐색을 하다가 먹어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면 배송료만 지불을 하면 그 제품을 받아서 시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카카오톡 연동을 통해 개발된 서베이 챗봇을 통해 설문을 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를 하면 끝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메인 카테고리 10개, 서브 카테고리 40개 안에서 소비자는 자유롭게 배송료만 지불을 하고 먹어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별도로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을 경우는 저희 시식의 진일 코너를 통해서 알려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품 소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식 후에 맛, 경험, 나만의 맛있게 먹는 비법 등을 저희 서베이 챗봇을 통해 알려주시면 저희는 그 데이터를 쌓고 그다음에 가공해서 다시 판매자에게 데이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판매자는 그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소비자 인식을 파악할 수 있고 제품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판매자에게는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 VOC, 시식 서베이 챗봇을 통해 확보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96%라는 굉장히 높은 서비스 만족도가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 높은 서비스 만족도는 자발적 입소문으로 이어져서 회원 중 지인 추천 비율이 49%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객 획득 비용이 압도적으로 낮음을 의미하고 마케팅 효율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케팅 수신 동의 비율입니다. 일반 서비스 평균이 38%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저희는 그 2배가 넘는 81%로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앱 서비스나 웹 서비스에 가입할 때 이 수신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런칭 이후에 시드 투자를 받아서 매월 조금씩 성장을 해서 11월에는 MAU 6만을 돌파했습니다.
서비스 런칭 이후에 로컬 푸드, 스타트업, F&B, 제조사, 유통사 등 다양한 식품 이해관계자를 만나면서 식후경과 관련한 서비스의 니즈가 분명하게 있음을 확인했고 그 결과 460개 이상의 상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성장 전략입니다. 가공식품 전체 48조 시장에서 상위 20개사가 아닌 나머지 기업들의 시장이 22조 정도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시 카테고리로 분류를 해보면 그 안에서 상위 20개사가 아닌 나머지 기업들이 각축을 벌이거나 오히려 리드하고 있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장이 16조 원 시장인데 저희가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우선 전략 타겟으로 설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식후경은 시식 경험이 중요한 고객이 주요 타겟입니다. 새로운 식품을 도전하는 고객, 그다음에 아이 음식처럼 먹는 자랑 구매하는 자가 다른 경우 과일처럼 표준화되지 않은 제품이 그 대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식후경은 푸드 커머스로서 제품 판매, 식경험 데이터 기반의 데이터 비즈니스가 주요 수익 모델입니다. 현재 저희 푼타 컴퍼니는 12월부터 프리 A 투자 유치 진행 중에 있고 한 곳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내년 4월 이전에 투자 유치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2022년에는 고객 8만 명, 상품 6천 개, 데이터 11만 건을 확보해서 MAU 50만 을 돌파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저희 푼타 컴퍼니는 기술로 식품 시장을 혁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저는 푸드 커머스, 푸드 테크 기업 등에서 마케팅 사업 전략, 실리콘밸리 AI 컴퍼니, 삼성전자 빅스비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공지능을 경험했습니다. AI 데이터 기반의 체험형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의 입맛이 나의 입맛이 되지 않게 그럼 오늘도 식후경 하세요. 감사합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소위 말해서 샘플을 하는 것은 뭐 아이디어라고 한다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결국은 시식을 구매로 이어주는 포인트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데이터를 통해서 하는지가 우리 회사의 기술의 코어 컴피던스 같은데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대기업 계열의 식품 회사에서는 FGI 같은 것에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많은 리소스를 들이면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수많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소비자와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제품을 이제 완성도 있게 만들어 과정을 거치는데요. 사실 대기업을 제외한 그 수많은 식품 회사들이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고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소비자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리뷰 정도인데요. 사실 리뷰를 통해서는 그냥 맛있다 맛없다 수준의 것만 정성적인 데이터 정도만 알 수가 있고 제조사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에서 뭐 마트 등을 통해서 시식 같은 걸 한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선 그 어떠한 데이터도 전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시식을 매개로 해서 제품 구매, 그러니까 소비자에겐 식경험을 주고 판매자는 누군가에게 식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과정들을 통해서 소비자에게는 의외의 맛을 선사함으로써 구매 전환을 노림과 동시에 거기서 발생되는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걸 이제 파트너분들의 뭔가 제품 개선에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 챗봇을 통해서 현재 지금 시나리오 베이스 형태의 챗봇이라서 이렇게 질문에 따라 분계 처리가 되는데요. 실제로 굉장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스 떡볶이랑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판매자분 중에 한 분인데 조스 떡볶이 그 회사에 궁금한 거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매장의 맛과 지금 이 HMR의 맛이 비슷한지 동일한지 맛있는지 맛없는지 그 안에 냉동으로 튀김 김말이랑 뭐 야끼만두 이런 걸 같이 넣어서 보내주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너무 소비자들한테 알고 싶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짧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떡볶이를 집에서 조리를 해 먹으려면 후라이팬만 있어서 거기다 조리를 하면 되는데 튀김이 넣어지는 순간 사실 기름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두 번의 공정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선. 근데 그게 필요치가 않다면 뺨으로써 제조 단가도 낮출 수가 있고 판매 단가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고객 경험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이 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BEP를 넘는 시점에 우리 매출 구성이 어떻게 될 건지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이제 거래액이 아니고 매출로만 봤을 때 BEP가 넘는 시점은 그 데이터의 판매 매출과 그다음에 저희는 그 챗봇을 사용료를 받을 생각을 애초에 생각을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것들의 비중이 더 많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BEP 맞추기 전에는 커머스로서의 거래와
거기서 발생되는 수수료, 이 매출이 더 비중으로 봤을 때 높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비자한테 어떻게 하면 시식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의미 있는 데이터, 가치 있는 데이터를 잘 모아서 잘 줄 수 있을지, 사실 두 개가 핵심이라서 이 안에 이제 내년에 좀 할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것들을 해보면서 저희도 더 성장하고 배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그럼 경험을 통해서 그거 체험을 통해 가지고 상품을 구매하게 한다는 뜻이잖아요. 초창기에는 그 상품은 이제 우리 거래처에서 이제 우리한테 납품하는 상품을 판매해서 그거로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데이터를 판매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뭐 마케팅 데이터나 뭐 제품 개발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그 가격을 매겨 가지고 판매할 수 있을까요? 아까 네, 데이터 관련돼서는 두 개가 일단 대표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만 말씀드리면 두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챗봇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월 사용료가 있을 거고, 데이터 판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롯데랑도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데이터가 그러니까 정량적으로 굉장히 많이 쌓이면은 어떠한 제품에 대해서 어떤 인구 통계학적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식감이나 맛 등등등을 좋아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제품 개발을 할 때 그걸 로우 데이터로 활용을 해서 최소한 실패 가능성을 좀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네, 제조사, 대기업군의 제조사들이랑 계속해서 뭐 얘기는 해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아까 조스 떡볶이만 뭐 예를 들었지만 그건 약간 제조 원가, 판매 단가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어떤 식감, 그다음에 어떤 지역에 있는 누군가들이 뭐 어떤 식감들을 더 선호하고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너무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사실 고구마 말랭이 하나만 하더라도 제조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거에 따라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만들어가야 되는지 소비자의 입맛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질의응답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이제 우수 기업에 대한 순위 선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가 바로 좀 호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리에서 호명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6위 기업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위 어메스 기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대표님의 밝은 미소가 마스크 밖으로도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5위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위 미스터 아빠 기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따님들이 몹시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4위 기업 바로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위 대신 공동 3위로 발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3위 EMCT 고차원 두 기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두 기업의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어려웠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바로 이어서 2위 기업도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위 기업이랑 두 곳만 남겨두고 있는 만큼 저희가 좀 긴장감을 높여보도록 1위 기업부터 발표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 기업 축하드립니다. 올라 핀테크 기업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2위는 콘치웨어입니다. 2위 기업도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모든 분들이 고생 많이 해주셨는데 이렇게 일단은 선정 순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어서 이 참여기업에 대한 수료증 그리고 우수 참여기업 상장 수여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수여식을 위해서 권기철 실장님께서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피러스랩 엑셀러레이팅 기업에 대한 수료증 그리고 우수 참여 기업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대 및 옆쪽에서 대기하시다가 본인의 이름에 맞게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터 아빠 서준열 대표님, 알파 스튜디오 서효진 대표님, EMCT 이봉호 대표님 순서대로 저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가장 먼저 서준열 대표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미 나와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좀 간단하게 내용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기 기보 벤처 캠프 수료증 미스터 아빠 대표 서준열 위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주최한 2021년도 제9기 기보 벤처 캠프 엑셀러레이팅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호. 네, 감사합니다. 사진 촬영도 같이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서효진 대표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기보벤처 캠프 수료증 기보벤처 캠프 우수 참여 기업 주 알파 스튜디오 대표 서효진.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앞에 사진 촬영 한번 두 분 붙어서 정면을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봉호 대표님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기보벤처 캠프 수료증 그리고 우수 참여 기업 주 EMCT 대표 이봉호.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정면에 사진 촬영 진행하고 있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분 모두 같이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좀 장소가 협소해서 바로바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카메라 응시해 주시고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에는 특허법인 지원 엑셀러레이팅 기업에 대한 수료증과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호명하는 순서대로 옆에 기다리시다가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웨일 구자욱 대표님, 올라핀테크 김상수 대표님, 콘치웨어 박혜욱 대표님 무대 옆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기보 벤처 캠프 수료증 주 디웨일 대표 구자욱. 위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주최한 2021년도 제9기 기보벤처캠프 엑셀러레이팅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호. 주 디웨일 대표 구자욱. 위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주최한 2021년도 제9기 기보벤처 캠프 데모데이에서 우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상수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기보벤처 캠프 수료증 기보벤처 캠프 우수 참여 기업 주 올라핀테크 대표 김상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정면에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혜욱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기보벤처 캠프 수료증 그리고 우수 참여 기업 주 콘치웨어 대표 박혜욱.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정면의 카메라를 바라봐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저희가 단체 기념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특허법인 지원 육성 기업에 대한 내용들 모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면의 카메라를 응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CNT 테크 엑셀러레이팅 기업에 대한 수료증 그리고 상장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BI의 박기선 대표님, 어메스의 박원재 대표님, 그리고 빛날 덴탈 스튜디오의 박혁준 대표님 무대 옆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기보벤처 캠프 수료증 주 비아 대표 박기선. 위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주최한 2021년도 제9기 기보 벤처 캠프 엑셀러레이팅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호. 기보벤처 캠프 우수 참여 기업 내용도 같이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위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주최한 2021년도 제9기 데모데이에서 우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네, 사진 촬영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박원재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기보벤처 캠프 수료증 또 우수 참여 기업 주 어메스 대표 박원재.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박혁중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기보벤처 캠프 수료증 그리고 우수 참여 기업 주 빛날 덴탈 스튜디오 대표 박혁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두 분 사진 촬영 먼저 진행하고요. 세 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 기념 촬영 진행하겠습니다. CNT 테크 육성 기업에 대한 기념 촬영.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K 엑셀러레이터 육성 기업에 대한 수료증 그리고 상장 수여식 진행하겠습니다. 고차원 고성준 대표님, 차동근 대표님, 그리고 21도 이승현 대표님, 푼타 컴퍼니의 장진호 대표님 무대 옆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공동 대표이시고요. 제9기 기보벤처 캠프 수료증 주 고차원 대표 고성준, 차동근. 위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이 주최한 2021년도 제9기 기보벤처 캠프 엑셀러레이팅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17일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김종호. 또 우수 참여 기업 내용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9기 기보벤처 캠프 데모데이에서 우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었기에 증서를 수여하였습니다. 정면 카메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바로 이어서 이승현 대표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9기 기보벤처캠프 수료증 또 기보벤처캠프 우수 참여 기업 주 21도 대표 이승현.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정면의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장진호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제9기 기보벤처 캠프 수료증 그리고 우수 참여 기업 주 푼타 컴퍼니 대표 장진호. 내용은 동일합니다. 정면의 카메라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세 분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주신 모든 분들을 무대 위로 같이 모셔서 사진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위원분들도 오래 앉아 있으셔서 힘드실 텐데 지금 바로 올라와 주시면은 저희가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쓰실 것 같습니다. 네, 얼굴을. 네, 감사합니다. 기보 벤처 캠프 데모데이 그리고 수료식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네트워킹 원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자리가 정리되고 또 이어지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사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행사를 함께한 아나운서 박서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